부자 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비 5가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왜 자꾸 통장 잔고만 줄어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엄청난 수입보다는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데 있어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비는 것처럼 잘못된 소비 습관은 여러분의 돈을 끝없이 빨아들이거든요. 첫째로 가장 위험한 소비가 바로 보여주기 소비입니다. 이건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가짜 배경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죠. 보여주기 소비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최신 아이폰을 샀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폰이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월급의 절반을 써서 똑같은 폰을 사는 거죠. 또는 SNS에 올릴 멋진 카페 사진을 위해 비싼 디저트를 주문하거나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가방을 할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런 소비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되거든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산 물건들로 집은 가득 차지만 정작 통장은 텅텅 비어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SNS 문화가 보여주기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 한 장을 위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예쁜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죠. 하지만 그 사진을 올리고 나면 얻는 건 몇 개의 하트뿐이에요. 그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결코 돌아오지 않거든요. 더 심각한 건 보여주기 소비가 가짜 성공의 착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면 마치 자신이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옷을 입고 중고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해요. 둘째로 충동 구매라는 함정이 있어요. 이건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곰 인형을 보고 너무 귀여워 라며 사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지갑을 여는 거죠.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충동 구매는 더욱 쉬워졌어요.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정 세일, 지금만 50% 할인 이라는 문구를 보면 순간적으로 클릭하게 되거든요. 마치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돈이 사라져버려요. 특히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 자신에게 선물이라도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잠깐이고 나중에 카드값 고지서를 받을 때는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쇼핑몰들도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교묘하게 사용해요. 오늘만 특가, 마지막 한 개 남음, 지금 주문하면 무료 배송 같은 문구로 긴급함을 조성하죠.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 서둘러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세일이 매일 있고 재고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도 위험한 덫이에요. 나중에 살까? 라며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며칠 후 어차피 담아둔 것들이니까 사자라며 한 번에 결제해버리는 거죠. 장바구니에 담는 것 자체가 이미 구매 의사를 반쯤 만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로 할부와 카드값에 의존하는 소비 패턴이 있어요. 이건 마치 미래의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오죠. 할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가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되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부담이 적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10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건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10만 원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여러 개의 할부가 겹치는 경우예요. 폰 할부, 노트북 할부, 가전제품 할부가 동시에 진행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마치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양동이처럼 돈이 여러 곳으로 동시에 새어나가는 거죠. 신용카드의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는 더욱 위험해요. 이자율이 연 2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100만 원을 빌려서 최소한만 갚으면 몇 년 동안 이자만 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져요.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도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캐시백 제공, 이라고 하지만 결국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1% 캐시백을 받으려다가 평소보다 10%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결국 손해인 거죠. 넷째로 유행을 쫓는 소비 습관이 있어요. 이건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가까워질 것 같지만 절대 잡을 수 없고 쫓아가느라 지쳐버리죠. 패션 트렌드가 대표적인 예예요. 작년에는 오버사이즈가 유행이라며 큰 옷을 샀는데 올해는 핏이 살아있는 옷이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러면 또 새로운 옷을 사야 하고 작년에 산 옷들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테리어 소품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 스타일이 유행일 때는 우드톤 소품으로 집을 채우고 모던 스타일이 뜨면 또 다른 소품들을 사들이죠. 결국 집은 여러 스타일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이 되고 지갑은 텅텅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빨리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계속 새로운 걸 사게 만들어야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흐름에 휩쓸리면 여러분은 평생 쫓아가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유행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옷, 사용하는 화장품을 따라 사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들은 광고비를 받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패스트 패션이 유행 소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싼 가격에 최신 트렌드를 따라할 수 있다 보니 부담 없이 사게 되는데 품질이 떨어져서 금방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더 자주 새 옷을 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다섯째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작은 지출들이에요. 이건 마치 개미 한 마리는 별거 아니지만 개미떼가 모이면 코끼리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4,000원이라고 해볼게요. 하루에 4,000원이야 별거 아니죠. 하지만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 돼요. 이 돈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투자의 종잣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습관적으로 사는 과자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2,000원짜리 과자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사면 한 달에 24,000원, 1년에 거의 30만 원이 과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구독 서비스들이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웹툰 등등 각각은 1만 원 안팎이지만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한번 결제하면 자동으로 매달 빠져나가니까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작은 지출들의 무서운 점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돈을 쓸 때는 이거 너무 비싸네라며 고민이라도 하는데 작은 돈은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거든요. 하지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건 이런 작은 차이들의 누적이에요. 특히 배달음식 주문이 작은 지출의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 하루만 비 오는데 나가기 싫어서라는 핑계로 배달앱을 켰는데 배달비까지 합치면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두세 배는 비싸져요. 일주일에 2번만 배달음식을 시켜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쉽게 나가거든요. 택시나 카시어링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타기 귀찮아서 짐이 무거워서라는 이유로 택시를 타는데 한 번에 10,000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몇천 원으로 해결될 거리를 택시로 가면서 생기는 차이가 누적되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에서 무료 배송 기준을 맞추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함정이에요. 3만 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인데 장바구니가 25,000원이면 5,000원짜리 뭔가를 더 사려고 하죠. 배송비 3,000원을 아끼려다가 5,000원을 더 쓰는 꼴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지출을 한 달 동안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커피값, 택시비, 간식비까지 모든 걸 적어보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정확히 보여요. 마치 몸무게를 재듯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비싼 물건을 살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비 전에 이 돈으로 다른 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5만 원짜리 옷을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더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이익을 저울질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또한 자동이체나 구독 서비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계속 결제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모든 정기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부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